안녕하십니까. 전해진행의 허찬지입니다. 이정원입니다. 예. 지난주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1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제주 경마일은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로만 시행하면서 2012년도 경마일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 제주 경마 방송부터 이제 금요 방송이 부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또 이제 금요일 방송이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 금요 방송을 쉬었었는데, 뭐, 경마는 어차피 제주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전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정훈 의원 이번 주 이제 제주하고 부산이 서울 경마를 안 하는데, 네, 예. 뭐, 조교는 좀 쉬었을 거고, 이제 부산 제주에 좀 매진을 했을 거 아니야? 몰두를 했죠. 네. 예.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또 현지로 직접 좀 내려가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황을 봐서 일요 경마는 부산 현지에서 예시 상태를 보고 현장 속보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또 이정원 의원은 아예 지금 정해진 거고, 저도 상황을 봐서 날씨나 이런 상황을 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주 경마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매번 제주 경마 나오는 마필들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제주 중계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아니고, 이제 자체 경주에 나왔던 마필들도 일반 경주에 나왔던 말들도 이번에는 전부 중계 경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적중들이 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거고요. 제가 경주 1경주 이제 시작을 하는 경주마다 그 경주가 접전인지 저배당 경주인지 또 중배당 경주인지 이런 상황을 다 언급을 해드리고 경주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메인 승부 경주 한 경주씩 저희가 일단 공지를 해드릴게요. 가장 자신 있는 경주. 저는 원래 이제 제주마 1등급 마필들을 핸디캡 경주를 제가 잘 풀고 있기 때문에 저는 9경주 제주 메인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은 한라마 또 말들을 또 잘 보니까 11경주 요거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당근 9경주, 이정원은 11경주 이렇게 두 개 경주 메인 승부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제주 경마도 이제 상금 없는 조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제가 한 5군데 뽑아봤는데 3조, 9조, 12조, 17조, 18조 3, 9, 12, 17, 18. 뭐, 로또 뽑는 건 아니고요. 로또? 3, 9, 12, 17, 18, 요 5조 중에서도 9조, 12조, 18조는 이번 주에 좀 관심 대상입니다. 평균 상금에 밑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방에 되는 말들은 더욱더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고요. 1경주부터 포인트를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네. 왜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했냐면요. 사실 서울 경마에서 좀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근데 이건 뭐 결과가 나와도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들이 나와갖고 팬 여러분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조합을 해서 적중하기 힘든 막건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변명에 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뭐 유미라가 들어왔던 문정균이가 바닥을 치든 빅토리를 끌고 들어왔던 간에 그건 예상가들이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좀 적중하기 힘든 막건들이 들어왔다라는 판단에 서울 경마를 좀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그 점은 팬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요. 그 대신 그 복수를 이번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 2012년 마지막 경마일에 복수를 제대로 하겠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경주 900m하고 한라마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예요. 네. 이건 이제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혼전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마권이 형성될 중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접전 구도인데, 자, 우선 세게 보는 마필이 있다면 저는 일단 일주일 만에 나온 마필이죠. 5번 해안길. 지난주에도 이제 1경주에 이 해안길을 축으로 놓고 이제 그 3번 금빛세계 이런 마필을 추천을 드렸어요. 6번 가소강비. 후차권에서만 이제 두 마리가 1, 2착을 들어와가지고 적중을 실패를 했는데
물론 뭐 두 마리가 잘 뛴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렇게 김경훈 기수 말머리 하는 거 보면은 뭐 하나같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솔직히요. 해안길도 지난주에 그랬고 아무튼 뭐 12월 7일 경주부터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일주일 만에 서둘러 나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끝걸음에 여러 개 남았기 때문에 힘이 남은 만큼 일주일 만에 빠른 출전을 강행을 했다. 여기 또 17조 마방도 평균 상금에는 조금 미달되는 그런 상금이기 때문에 1경주부터 5번 해안길은 강공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제가 1경주를 쭉 보니까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경주에. 네. 1경주는 혼전 양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기마 접종구도인데 우선 좀 힘든 말들은 1번 청공사, 6번 국보이로, 그 다음에 10번 새벽 햇빛, 여기에 7번 독주 탄생까지 조금 다소 힘들다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데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입상 가능한데 1경주의 중요한 점은 공백 이후에 나오는 4번 물소리에 대한 관점에 저희가 시각 보는 관점. 지난번에 성운명장 토볼 때, 이 토볼 때는 지난주 배당을 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1200에서. 승급해서도. 예. 그래서 정상 주기에 나왔으면은 이게 무조건 강축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출주 주기가 조금 깨져서 나오는데 조교는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제주에서 조교 시행한 거는. 그래서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좀 제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기마로는 9번 무유일이 팔릴 텐데 안 간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안 간 건 아니에요. 인기 1위로 다 팔려놓고 안 간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 있는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1경주는 제가 되는 말들만 좀 풀어드립니다. 또 한 마리 뭐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되겠어요? 뭐 안쪽에 3번 상큼이나 외곽에 8번 정재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재수가 일단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가서 땅을 파긴 했습니다만 좀 자세가 높아서 그렇지 순발력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한번 생긴 이번 경주 조금 더 나아진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물소리하고 동일 마주기 때문에 작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정재수에 조금 관심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이 정재수는 이제 스타트 능력은 좋아요. 근데 이 고개가 계속 들리는 주행 자세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발을 좀 못 쓴 것 같고. 이번 공명정대도 지금 냄새가 나요. 일주일 만에 출전해갖고. 이렇게 어려운 경주입니다. 1경주는. 그러니까 되는 말이 2번, 3번, 4번, 5번, 8번, 9번까지. 2, 3, 4, 5, 8, 9까지 6마리가 되는 접전구도이기 때문에 혼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방송, 경마 방송이냐 이렇게 이러겠는데 1경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소리의 당일날 체중 체크예요. 그리고 요번 1경주는 뭐 맷집이 가니 안 가니 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경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들이 다 되는데 그 중에 물소리의 당일날 현장 체크만 잘 한다면은 요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세게 보는 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5번이니까요. 해안길. 해안길을 보고 저는 고배당으로 이번 공명정대를 한번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할게요. 왜냐면 1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1경주가 자체가. 4번의 포인트가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시장 체크 좀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2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예요. 인기 1강의 후착 찾기 구도로 보여집니다. 인기 1강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3번 장군의 붙여먹기 경주입니다. 이 장군이란 마필은 이미 11월 달 경주 때 인기마로 팔려놓고 이게 중위권 따라오면서 눈치를 보고 안 갑니다. 그리고 싹 걸음만 딱 재면서 다음 타임에 쏠 거를 기다리고 이제 준비만 해놔요. 인기 2위로 팔려놓고. 근데 지난번에는 일본 게이트에서 승부가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나윤아가 그냥 미친년 패대기 치듯이 말을 패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엄청난 경합을 해요. 힘을 쓰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한 발을 못 지켜내면서 3차하게 머무는데 직전보다는 편성이 원체 약해졌고 그리고 앞과 뒤를 다진 트립이 걸려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실조차 만들기가 쉽지 않다. 고로 강승부다. 3번 장군은 대가리다. 3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예요. 저는 3이 낙마 강착 없으면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트립에 걸려 있어서 여기서 안 가면은 이건 조교사도 머리가 또라이가 되는 거고 기수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안 가는 건 몰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안 가면 또라이 되는 겁니다. 자, 3회 붙여야 되는데 뭘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1순위 마필로 저는 6번 으뜸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하고 비슷한 지금 패턴이에요. 10월 26일 날 앞에 한번 대봤고 지난번 경주는 스타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제어를 하면서 중위권으로 빠집니다. 따라가면서 걸음만 재보는데 특히 직선에서 채찍을 대다가 중간에 한 템포 쉬어요. 들어갈 것 같으니까. 쉬다가 거리를 재고 마지막에 다시 때리고 들어가는데 끝걸음이 다시 또 나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승부가 없었던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으뜸 공격도 장군님과 마찬가지로 트립상으로 완벽하게 걸려있는 마필인 만큼 장군이 선행을 나가면 바로 그 뒤를 물고 따라가면서 앞선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난번 경주 때 마지막 직선에서 이제 영등소리란 용섭이한테 진로가 약간 좀 안쪽으로 얘가 기대면서 그 영향까지 받은 마필인데 이게 이제 3륙이 최저배당 막권으로 풀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쭉 연구해 본 결과로는 1번 그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 이 말들은 안 돼요. 1하고 7, 8, 9태는 공부를 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고 남는 말들이 이제 되는 말들인데 왜냐면 2번 강한선두 4번 최상보물은 지금 전적이 몇 번 뛰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으뜸 공격이란 마필도 07조 때 이게 뛰었던 말들 아닙니까? 네. 08조 때 뛰었던 말인데 경주 치르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4는 지난번 기록으로 보면은 조금 팔리겠습니다만 2는 안 팔려요. 근데 가장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놈이 2번이에요. 배당으로 본다면은 물론 6이 정석적으로 승부를 걸면은 3, 6 저배당 게임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 경주는 3번에 붙여야 되는 경주다. 3번에 당일날 좀 컨디션까지 좀 마지막 체크를 해갖고 좀 지켜서 때리고 받치는 다 두 방 맞권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되겠네 보니까. 그렇죠. 예. 인기 1강에 부착 붙이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자, 3경주입니다. 거리 1000m고 한라마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인데 이거는 인기마 한 4파전에 인기마 접전 구도예요. 그래서 배당은 많이 터지면 중배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저배당 막권 정도에서 막권이 형성이 될 그런 경주예요. 우선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 예, 지난주에 제대로 항구를 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역시 1000m를 안 뛰어봐서 그런지 마지막에 아쉽게 잡히고 말더군요. 6번 정실 황호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했고 뭐 직전에도 원사이드하게 이제 선행을 나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뭐 지난번처럼 쉽게 단독 선행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1000m를 뛰어본 경험이 있는 이번에는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이게 왔으면은 참 좋은 배당으로 적중을 해드렸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인기마로 이제 팔리겠지만 정실왕후의 능력을 더 있는 말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6번 정실왕후를 다시 한번 놓고서 가고 싶습니다. 예. 자, 아까 4파전 구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4파전은 이렇습니다. 4번 진격명령 그리고 6번 정실황후 9번 1등 창출 그 다음에 8번 흑왕까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명일이가 지금 이제 4번 진격명령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난번에 탔던 1등 창출이나 흑왕을 다 냅두고 지네 집 8점 하방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진격명령을.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인기 1위였고 진격명령이 고개가 들린 다음에 외곽 전개를 하는 바람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뻗었는데 1000m 처음 인기만을 팔려놨고 이 정도 탔다면은 또 다시 정명이라 기승했다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요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4번 진격명령 쪽에 저는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경주가 끝나겠고요. 자, 4경주입니다. 거리 1000m 한라마 4등급 마필들이 12의 접전 구도인데 역시 인기마 접전 구도예요. 되는 인기 마필들이 한 4, 5두
되는데 중배당 막건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네. 자, 한 마리 좀 세게 보는 말 있으면. 네, 지금 출전하는 말들이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에요. 그래서 참 상당한 혼전이 예상이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나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10번 맹활약. 직전에는 9주간의 이제 공백이 있었어요.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인기마로 팔렸기 때문에 반반이었습니다. 가능성이. 근데 나름대로 권진영 기수가 열심히 타고 깨지기를 했는데 뭐 걸음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올라오는 탄력도 괜찮았고 무난하게 공백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에 일주일 만에 나왔고 지난번에 마지막 이 끝걸음을 감안하면은 뭐 1000m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번 맹활약을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경주는 말이에요. 1000m를 뛰어본 놈들이 있고 또 900m를 또 뛰었던 잘 뛴 말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1000m 뛴 말 중에 두 마리가 이제 이번 백두대호하고 완소남 두 마리의 마필이 이제 팔릴 전력이에요. 저는 백두대호는 인정을 해요. 근데 완소남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때려먹은 마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뭐 어부질이죠. 약간 어부질성도 있고 어부질성이에요. 때려먹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초추주기를 빠르게 갖고 나온 것도 뭐 이게 말이 살아서 그럼요. 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외려 정상적인 초추주기의 백두대호가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용섭이가 탔던 두 마리 마필이 이제 달인의 힘하고 물매한데 달인의 힘은 이게 안 간 거예요. 늦바라고. 늦바라고 안 갔고 용섭이가 이제 조시가 새로 난 물매화에 기승하고 있는데 이런 역학적인 관계들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걸음이 터진 말은 저는 6번 물매라고 보기 때문에 물매를 저는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이번 4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고 편성들이 약하고 말이 조시가 나버리니까 그냥 걸음 빨리 나간 거예요. 무빙으로 나간 건데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이 원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매화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거리 800m고 제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인데 인기마 접전 구도예요. 이건 저배당 경주입니다. 왜냐면 제주마 경주가 지금 제주 특히나 3등급 마필들이 지금 토요일 하나 금요일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일요일은 약간 이제 되는 말들이 한 4-5도 됩니다만 이 금요일 경주에는 한 3도? 3도 안에서 막건들이 뭐 거의 포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 배당을 노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노리면 안 되는 경주 같아요. 자, 5번 성읍명물. 일단 뭐 여기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경탄이 이제 입상을 했죠. 선행을 못 가고도 입상을 했어요. 따라가서. 그러니까 경탄이 지난주에 뛴 것만 보더라도 성읍명물이 이제 여기서 사이즈가 된다는 거는 뭐 답이 나오는 거고 또 실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전개라든지 이런 뭐 기본 능력이라든지 따져봤을 때 뭐 여타 마필들에 비해서는 앞서 있다 보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5번 성읍명물은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9번 봉성 대표도 지난번에 뭐 인기 왕제랑 뛰면서 시종 외곽 전개하면서 들어왔던 놈이기 때문에 이게 5구가 저배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높고 이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세력들을 얘기한다면은 안쪽에 이번 청운몽이 그래도 공구초 때 뛰는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를 보면은. 근데 이제 명일이를 태웠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전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말은 이제 삼복승식으로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달봉이에요, 달봉이. 예. 기록으로 보면 전혀 추천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만, 이거는 저한테 이제 제가 유심히 하는 일이 있어요. 새벽에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달봉이가 달렸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삼복승식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달봉이의 기록으로 보면 전혀 추천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런 걸 뭐 잡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새벽에. 네, 새벽에. 그러니까 요거는 복승식보다는 삼복승식으로 한번
신경을 좀 써보세요. 달봉이를.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 3봉기에도 이건 대박이겠네. 응? 기록 이게 뭐 지금. 자, 육경주는 중반에 이제 자, 제주 준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인기만 접전 구도예요. 인기만 접전 구도인데 중배당에서 중저배당까지 포커스를 마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정원 위원 먼저. 예, 저는 이제 그 이번 경기 나오는 말들을 이제 세심히 복기를 하면서, 왜냐면 이게 400m 뛰었다 갑자기 800m 뛰었다 막 거리 출전한 게 제각격이라 굉장히 그 잡아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말들이. 근데 하나 제대로 걸린 거는 외곽의 10번 탐라 수호신입니다. 지난번이 이제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에 한 박자 늦은 출발을 하고서 깡바닥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제주마 2등급에도 저런 추입을 하는 말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느꼈고요. 11월 23일 날 이제 물론 3등급이긴 했습니다만 장우성이가 승부할 때하고의 말머리가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전은 승급전을 맞이해서 한번 그 2군에 적응만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무조건 노림수를 두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탐나수호신은 직전에 조금 여유를 너무 많이 부렸어요. 좀 승부를 좀 제대로 걸었으면은 들어오고도 남았던 마필인데 제 막권에 탐나수호신은 들어가 있습니다. 막권에 들어가 있고, 그 대신 이제 헛바람 잡을 마필 한두가 있어요. 그놈을 자르고 들어가야 될 그런 경주고, 그 다음에 또 직전 경주 때 또 사연이 있어서 얘는 뭐 눈에 보이게 안 간 겁니다만 탐나수호신은 그렇죠. 좀 느낌이 좀 승부 의지가 좀 안 좋게끔 못 갔던 놈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으로 한 방을 때리고 배당마 한두를 데리고 가면서 3도 안에서 요거 준메인 승부 경주를 진행을 해서 적중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당근어찬일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중반부에 딱 한 건 하고 이렇게 후반부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7경주가 이정훈 위원의 준메인이에요. 6, 7. 중반부에 이제 준메인 승부 경주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00m 하려면 3등급 마필들이 12회 접전 구도고, 이거는 이제 승급마와 기존마의 접전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막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혼전 양상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제가 도울 수 있는 마필은 9번 송악창출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원투를 맞춘 경주입니다. 4번, 6번 쏘는 마필, 이거 이제 송악창출은 인기마로 팔렸고, 거기에 쏘았던 말은 이제 현준이가 기승한 초록기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악창출의 초록기품 한방 막건으로 지난주에 때려드렸던 경주인데 출주 주기로 굉장히 빠르게 갖고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만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영미를 태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뭐 안 갈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말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걸 알고 내보낸 거기 때문에 9번 송악창출을 저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자, 출사표를 던지세요. 예, 송악창출 뭐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말씀을 하신 대로 기존 마필들이 사실 뭐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딱 있어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놈이 있는데, 이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계속 능력을 표출해내지를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완벽하게 회복을 한 그런 마필이 있는데, 확실하게 믿음감이 오질 않아서 그랬는지 최근 경주 전력 승부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타이밍이 확실히 걸렸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모처럼 만에 제대로 된 승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마필을 놓고 7경주 준메인 승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7경주까지 중반까지 했는데 잠깐 이제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제주경마, 뭐 부산경마야 서울경마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더러브레들이 뛰는 경주니까 좀 폭발력도 있고 좀 파워풀한 경주들력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제주경마는 사실 승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각오 안 각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더러브레보다 작고, 뭐 승부 의지가 없을 때는 초반부터 살짝만 당겨놓으면 이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놈은 팍팍 밀어대고 안 가는 놈은 잡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마에서 조교란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복귀도 마찬가지고 정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주 경마는 가구 안 가구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말을 추천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서울 경마도 요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이 좀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제일. 근데 아니 서울 경마는 간다는 말이 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기수들이 인기마에 기승한 기수들이 승부 의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놈은 간다 하더라도 이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빼수가 편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말들이.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귀도 중요하고 정계도 중요하고 조교도 중요합니다만 그 마방들이 과연 승부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제주 경마를 푸는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에 또 오래 계셔갖고 잘 아시잖아요.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얘기도 잘 되죠. 지들끼리. 자기 잘 되고 특히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주마 경주들은 지난주 이제 제주 경마만 따로 할 때 느꼈을 거야. 몇 경주 한라마 필들 오전에 몇 경주는 이제 쏘는 놈들이 몇 경주 해먹고 터져. 중반에 보면은 전부 제주마 경주들에서는 거의 인기 마필들이 들어온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제주마에서는 능력 차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때려서 어떻게 해보기가 힘들어요. 한라마에서는 이제 능력 편차가 안 나니까 각고시로 때릴 수가 그렇죠. 있어도 네. 네. 그래서 그 점들을 잘 아시고 공략을 하면 됩니다. 뭐 제주 조교가 좋다. 그러면 예전에 뭐 제1승자 같은 경우 제주 조교 보는 사람들 네다섯 번씩 다 추천할 때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돼. 승부 의지들을. 비밀번호? 그건 뭐, 누가 푸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조교 좋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의 기본 능력하고 승부 의지를 알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께 제주 경마 푸는 열쇠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산 데가 제주예요. 그래서 제주 특성을 좀 누구보다 좀 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얘들은 끌리는 것도 없더라고요. 끌리는 것도 거의 없어. 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없어. 300kg 되고 그다음에 또 기승 스타일 자체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애들은 주저앉아 타기 때문에 뭐 그 상태에서 300kg짜리가 끌고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괴력이거든.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호마들이 안 보이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이던데. 요즘 그래도 가끔 보여요. 보이긴. 근데 왜냐면 예전에는 그 한 마리씩 눈에 보이던 게 요즘은 몇 마리씩 섞여서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8경주 1200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입니다. 이거는 1200을 경험한 마필과 1200을 경험 안 한 마필들 인기 마필들 접전구도예요. 그러니까 1000m 뛰고서 올라온 놈 중에 능력평가를 좀 잘해줘야 되겠고 1200 뛴 놈 중에서는 어떤 놈이 또 센지를 평가를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정원 위원. 네. 저는 그러면은 이 1000m만 뛰고서 이제 1200 올라온 마필 중에서 능력이 있는 놈 한 놈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3번 소원대로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주를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복귀를 해보고 또 뛰는 거를 봐왔는데 걸음의 신장세가 이 마필만큼 확연한 놈이 없어요. 지금 출전한 말 중에서는. 뭐 기록을 제가 이렇게 중요시하진 않습니다. 뭐 경마가 기록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뭐 기록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죠. 소원대로가 11월 24일 경주하고 직전 경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초를 땡깁니다. 기록을 같은 1000m에서 2초를 땡기고 특히 지난번 경주는 이제 빠른 페이스에서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 터져 나오는 끝걸음이 상당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확실히 왔다 얘는 전력의 변화가 확실히 왔기 때문에 늘어난 1200 거리도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번 소원대로의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같이 했던 말이 맥락인데 맥락은 강수한 기술을 기승시키고 초반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버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강수한 기술을 태웠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세면은 그냥 태선이를 태우든지 잘 타는 기술 뭐 54를 태워도 되는 건데 태선이 소원대로 탔잖아요. 어디?
아니, 그러니까 태선이 말고 다른 잘 타는 기술 태워도 되는데 강수환이를 선택을 했다는 거를 보면은 이 말이 뭐 그렇게까지 센 말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예, 여기에 다시 재웅이로 부진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또 팔릴 말인데 두 마리 마필이 이제 다 1000m 뛰고 1200을 처음 경험하는데 소원대로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소원대로 들은 거죠. 나머지 기존마 중에서는 지금 직전에 좀 덜덜하게 탔다고 느끼는 말이 이제 6번 명마 탄생이에요. 2열 외선 전개하면서 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했다고 칠까?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던 말. 그 다음에 안쪽에 청금강도 기본적인 기록이 되는 말. 이런 말들이 아마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제주 구경주 거리 1110m 제주마 1등급 핸디캡으로 12의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칩니다. 이번 구경주가 금요일 제주 경마 중에서 당근어 천진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요즘 서울 경마는 사실 너무 터져대요. 그래서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근접이 돼야 되는 그런 경주들인데, 왜냐면은 조교를 보고 복귀를 하고 전개를 풀면서 추리로 레이스를 만들어 대고 또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조교, 전개, 복귀 이런 게 싹 무시되면서 터지는 경주들이, 그것도 어쩌다 한 경주면 이해합니다만 무더기로 지금 서울 경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주나 부산에서는 그래도 전개의 흐름대로 경주들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못다한 한을 이번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에서 풀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제주 구경주는 아주 이빨을 갈고 노리는 마필 한두가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노림수를 갖고 노리고 아예 찍고 들어갈 겁니다. 메인 승부로. 그리고 인기마의 허점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만 또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니까 사연 있고 못 간 놈을 아주 중심에 세워놓고 3대 마필로 아주 그냥 배팅 강도를 금요일날 대폭 올리면서 여기서 아주 상황 자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좋은 적중 나와줄 거니까 팬 여러분들 믿고 응원하시고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식경주입니다. 거리 14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예요. 이거는 인기마 접전인데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혼전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중배당 마kon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우선 식경주는 제가 먼저 한 마리를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원래 나와야 되는데 철수 취소된 말이 있죠. 그 안개로 인해서 취소된 말이 이제 태평대로인데, 얘는 제가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뛰는 주법이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웬만한 편성이면은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다. 지난번에도 뭐 어차피 지난번 주에는 1번 게이트에 추천하려고 그랬죠. 1번 게이트였죠. 그래서 그때도 추천했던 말이니까 역시 이번 경주에도 직전보다는 좀 편성이 센 경주에, 왜냐면 지금 올라온 놈들이 복승률 100%짜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그래서 하지만 주법이 너무 좋아서 저는 추천을 하겠다. 6번 태평대로를. 이종훈이요. 예, 이거 9번 상대의 힘도 이제 지난주에 그 출전을 하려다가 이제 안개로 인해서 못 뛴 말인데, 능력은 있는 말이에요. 승률 100%고.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공백이 있었고, 지금 공백이 더 길어졌네요. 일주일이 더 늘어났으니까. 공백이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뭐 제주 현지에 있는 예상지라든지 이런 데 쪽을 통해 갖고 이제 뭐 봤는데, 마번을 좀 봤는데, 이 4번 유랑극단이 안 잡히더라고요, 마번에. 예, 제주 현지 뭐 다른 예상지들도. 쌤, 이게 안 잡히는 거는 일단 뭐 1400이고, 또 뭐 편성이 조금 빡빡해져서 안 팔리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승을 해서가 아니고, 근데 일단 사전 전승을 한다는 거는 웬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편성을 떠나서. 그만큼 이제 기본 능력은 출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물론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가 천리호하고 환상의 꿈이에요. 다 센 놈들입니다. 3군에서 가장 센 놈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천리호나 환상의 꿈이. 근데 그 편성에서
크게 무리를 안 하고 딱 이길 만큼만 이기는 그런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400이라고 거리가 늘었어도 지금 2군 승급전에 뭐 이렇게 아주 강한 상대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인기도에서 좀 떨어진다면 오히려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만약 이런 말이 들어오면은 야 4연승 한 마리는 또 들어올 수 있구나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번 유랑극단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00에서 1400을 경험 안 하고 나온 말들이 다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들어온 말들이에요. 근데 이 세 마리 마필들이 전부 다 갭이 있어요. 왜냐면 출전 공백이란 갭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은 당일날 체중 체크를 꼭 해주십시기 바랍니다. 체중 체크를 해서 플러스가 너무 많이 돼도 안 좋은 거예요. 특히나 또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돼도 안 좋고 기본적인 뭐 1, 2kg 안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체중 변화가 아래 위로 10kg 이상 되는 놈들은 사실 검증 단계를 한번 거쳐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경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기마 접전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번 경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 안 한 말 중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이번 천둥강타가 가능한 전력이고 또 복병 세력들로는 지금 이준호 마방에서 2마리 꺼내놓은 말들도 풍운여거라고 강한 의지 이런 놈들도 다 조심해야 될 말들이기 때문에 1경주가 오늘 혼전이었으면 중반부 이후에는 10경주가 혼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중배당 이상의 배당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백 이후에 나온 말들의 체중 체크를 무조건 좀 잘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월 28일 금요일 11경주입니다. 거리 1800m 한라마 1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제주 중계 12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자, 오늘 제가 한라마 1등급을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제주 일마배 대상 경주를 뛰고 나서 거기 출전했던 마필들이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칩니다. 제주 일마배는 서울의 그랑프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라마 1등급 최고의 마필들이 제주 일마배에 나갔었는데 자, 메인 승부가 조금 후반에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11경주를 제가 워낙 투자를 많이 한 경주고 그래서 11경주 이제 메인을 들어가는데 중반에 이제 일반 승부들 또 7경주 준메인 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하고 이제 7경주 준메인 또 이제 8경주까지도 메인 승부 전에 승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승부처들에서 일단 좀 이겨놓고 그리고 11경주 메인 승부에서 끝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는 제주 일마배 우승마인 2번 대문호를 정점으로 모든 마필들이 아마 팔릴 겁니다. 7번 대장대부 그리고 6번 한세기 제주 일마배에서 1, 2, 3착을 한 마필들 있죠. 그래서 인기 3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바닥패 좋은 마필들끼리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핸디캡 경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주 한라마 핸디캡 경주는 쉽게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인기마가 빠지면서 배당이 나오고 아니면 인기 2강이 싹 빠지면서 999 배당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이 핸디캡 경주는 능력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승부 안에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경주도 지금 보면은 20마리가 출마 등록을 해놨습니다. 핸디캡 경주에. 근데 제주는 10마리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마리가 떨어지는데 여기 못 나올 말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상금부적으로 못 나와야 될 말들이 출전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여곡절 끝에 출전 기회를 잡은 마필들이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달려들 기세인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정원한테 완전히 걸렸습니다. 자, 뭐 지난번 경주는 물론이고 최근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가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미 제가 뭐 주중에 좀 알토란 같은 내용을 다 확보를 했고 뭐 조교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뭐 패턴이라든지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이거는 무조건 승부고 제대로만 승부를 걸어준다면은 대문호나 대장대부 한세기 얘네들하고도 맞짱을 떠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 메인 승부
핸디캡 경주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마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끝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가 되겠습니다. 거리 1000m, 제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정원이요. 이 마지막 경주에서도 뭔가 또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인기 1강에 후차 혼전. 예? 새벽 행진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예, 인정을 해야 되겠죠. 태자비가 뭐 되는 말입니까? 아니, 일단 이 새벽 행진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먼저 할까 그러면? 네, 하세요. 새벽 행진 뭐. 근데 이건 뭐 인기 1위가 나올 것 같아갖고. 이게 지금 복승률 100%짜리였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까지.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의심을 안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러나 당연히 인기 1위가 됐을 거고. 근데 현준이가 타는 걸 딱 봤는데 얘가 승부가 걸릴 때 타는 거하고 틀려. 승부가 안 걸릴 때 타는 말머리하고는 천차만별이 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승부하는 척하고 갖다 댄 거예요. 물론 두 번도 그럴 수 있겠죠. 경마니까. 예? 근데 뭐 두 번을 속보이게 그런 짓을 한다면 좀 너무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지금 박병진이가 새벽 행진하고 지금 태자비 2마리를 끝났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9호가 팔릴 양상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진말로 팔릴 좀 분위기라서. 그래 놓고 뭐 이걸 5로 때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쓰레기죠. 아니 뭐 서울 경마도 지금 구조 마방들 뭐 49조들 이렇게 나와갖고 인기 맛을 자 재봐주고 재산비술 뭐 아무 의미 없는 압에 태워갖고 그냥 때려대면은 제일 고수님 원이라 네. 참 경마 팬들의 피고름을 짜고 있어요 지금 이 형태들이 하는 형태들이. 근데 또 이 집구석이 또 상금이 없는 집구석이에요. 네. 또 성공을 하면은 쿠데타는 성공을 하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태자비하고 지금 새벽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봐도 새벽 행진이 세요. 이거를 갖고 뒷박으로 태자비 쪽으로 승부를 걸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정상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요. 태자비는 뭐 핸디캡 경주의 원유일 기수를 태운 것도 좀 그렇고 새벽 행진이라고 봐야죠. 새벽 행진에 이제 붙여야 되겠는데 뭘 세게 봐요? 이게 참 마지막이 중요한 게 8번 불빛 여신도 상당한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 그 승급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안쪽에 이 헌마공신을 정명일이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빛 여신이 최근 경주처럼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면은 불빛 여신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마공신의 이 행보가 아주 중요한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상관없이 한번 제대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외곽의 10번 백룡전설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추입이 좀 늦었어요. 추입이 늦었고 11월 30일 경주는 인기마로 팔려놓고서 아예 이거는 뭐 바닥에서 생쇼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또 이제 박준호가 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이 찬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번 백룡전설은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만석군주는 승부를 걸었고 백룡전설은 승부를 안 걸었는데 이제 두 마리가 이제 같이 나왔고 한 집이에요. 한 집이고 백룡전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을 안 간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 11월 30일 날 그때 1번 게이트에서 경훈이가 대끼리 막건 됐는데 이게 안 간 겁니다. 두 번을 철저하게 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돼요. 기수가 좀 박준호에서 더 좀 강단 있는 기수였으면 몰빵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준호기 때문에 일단은 노리긴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불빛 여신하고 걸사비하고 새벽 행진하고 뭐 장타세계 백년전설 다 쨌잖아요. 그때 열심히 뛴 놈은 불빛 여신하고 걸사비가 열심히 뛴 거고 장타세계가. 그렇죠. 그때 안 갔던 놈은 백년전설하고 새벽 행진이 좀 덜덜하게 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뭐 불빛 여신은 제가 볼 때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마차가 좀 든든해서 인기마 중에서는 새벽 행진 다음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헌마공신이 치고 나올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경주는 외곽에 있는 3대 마필 안에서 뭐 쇼를 좀 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은 부산하고 제주를 또 합니다. 예.
제주가 8개, 제주가 8개, 부산이 6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프로 김명구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방송이 부산 경마 방송이 부활이 됐죠. 부활돼서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내일 경마에서 제주 경마하고 또 부산 경마 공부 열심히 한 마음으로 또 찾아올 거예요. 예.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자, 전력 투구한다는 자세로 2012년 파이널을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